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도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7회 32번 문제입니다. 포상금 제도인데요. 포상금 제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해마다 포상금은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이 있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죠. 미국에서는 한국을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를 보고 농지법에도 있고요. 주택법에도 있고 포상금이 수없이 많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시험에 한 문제 꼭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1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00분의 50입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00% 시군구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2번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은 포상금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우리 제가 내드린 암기 프린터는 28번에 보면은 포상금을 비교 정리해 놨습니다.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자, 그 다음에 3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으로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원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금액의 20%도 있죠. 물론 50만원도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부 다 50만원이고요. 한 건에. 4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인 이상, 2명 이상이 동시에 신고를 하러 오면은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도 접수하고 한 달 후에 접수했으면 먼저 접수한 사람 받아갔으면 뒤에 포상금 신청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해도 포상금 지급합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포상금 받고 안 받고는 검사 손에 달려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이고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규정 바르게 연결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입니다. 기억,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요. 틀렸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22번 내드린 거에 보면은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암기 프린트 제가 내드린 거 21번에 보면은 무부, 관직, 쌍투, 시공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기억,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등록 취소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안 하면 시도지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 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이 아니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옳은 것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 5번이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휴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휴폐업도 시험에 거의 잘 출제되죠.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 모두 미리 사전 신고가 되겠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요. 한번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간만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번에 있는 것처럼 징집으로 인한 입영 이런 거는 6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6월 이하고요. 그 다음에 휴업신고 1번이 정답이네요. 옳은 것. 2번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자문서는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므로 방문신고만 가능하고요.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별도로 휴업할 수 있고요.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만 등록 취소될 수는 없죠. 등록은 주된 사무소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등록 취소되면 분사무소도 업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휴업기간 중에는 사무소 이전할 수 없다 했는데 휴업기간 중에도 업무 정지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유회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개업공유회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사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대상이 아니라 등록 취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신고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세대를 같이 하는 자들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납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아무도 반납 안 하겠죠. 사망하면 상속받으려고 정신없지 이거 폐업신고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사망을 한 경우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됐고 지금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될 뿐입니다. 1번이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은 유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휴업은 예외적으로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지만 처음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3번은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만 휴업할 수도 있고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에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거나 법인이 해산되면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폐업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되었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